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새벽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 유럽 시장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내용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크게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오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돌리는 흐름, 코스닥은 0.96%까지 상승을 하면서 기관 중심의 시세가 좀 붙는 하루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코스닥은 해외 시장보다 먼저 빠져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먼저 이제 하락을 해서 전 저점을 이탈을 한 상태였죠. 그 어떤 시장보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구간에는 기관들이 로스컷까지 하면서 물량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공매도도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코스닥이 매를 맞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왔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3억에 대한 거를 이제 유예하는 쪽을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제 걱정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오후에 좀 강하게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단기간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좀 보이거든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크게 매물을 좀 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외국인이 817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717억을 매수를 했죠. 기관은 계속 팔다가 어저께 오늘 이제 코스닥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계속 사다가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또 6천억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을 76억을 샀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를 하방 포지션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약 30% 정도, 30% 좀 안 되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데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이 6천억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까지 사면 삼성전자엔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 기관은 단기적으로 좀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종목 동향을 보면 ETF 한번 살펴볼게요. 인버스를 코스피 인버스를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코덱스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를 또 매수를 합니다. 인버스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코스닥 150은 매수를 한다는 점. 외국인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좀 차이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왜냐,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차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 이제 바이오, 대형 바이오 쪽이 많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SK케미칼, 녹십자 크게 상승을 했죠. 어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제약 바이오에서는 좀 한방, 마지막 한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의 이유를 찾자면요. 삼성바이오, SK케미칼, 녹십자 얘네들은 이제 CMO 기업이거든요. CMO가 뭐냐면 위탁 생산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파운드리가 있죠. 제약바이오는 CMO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코스피 의약품 제약바이오 좀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은요, CMO 쪽의 비중은 좀 작습니다. 좀 작고요. 직접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녹십자는 CMO도 하고요. 혈장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주가가 가장 세죠. 양쪽에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빠르게 녹십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 제약바이오의 시세가 좀 연장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대표주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하락 목표치가 N자형으로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장대양봉이 나왔거든요. 장악형인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흐름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N자형으로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고 장대양봉.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다 거래량이 오늘 좀 증가를 했거든요. N자형으로 빠지고 거래량 증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 이렇게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추가적인 시세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얘네들이 움직이면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중소형급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관심있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임박을 했다. 연말이 됐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치료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코로나는 머지않아 바로는 아니지만 이제 변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아니지만 종식이 점점 돼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 아직 오르지 못한 경기 민감주는 저가에서 꾸준히 조금씩 매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포트를 맞춰 놓고 중기적으로 한 몇 달 지나다 보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 하락 구간에 이 종목들은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그게 꾸준히 매수세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경기주 쪽은 조금씩 모아 가시면 몇 달 후에는 기쁜 수익으로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실적이 경기 민감주는 다시 회복이 되겠죠. 지난번처럼. 지금 이전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종식이 돼 가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코스닥, 낙폭과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이 물량,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뺏기지 말고 잘 간수를 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시세는 나오지 않았죠. 이제 조금 저가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시세 흐름을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N자형으로 빠지고 여기가요.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지고 여기 양봉 여기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지를 했는데 이 밑에 구간은요. 로스컷이 나가고 공포의 투매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정상적인 하락 구간이죠. 그래서 이 위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보면서 움직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서진 시스템 보여드렸고요. 오이솔루션은 여기 구간이죠. 여기가 투매 구간입니다. 손절의 구간, 기관의 로스컷 구간, 오이솔루션은 이 구간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요 구간이죠.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요 구간. 여기서 흐름 돌리려고 지지를 받았다가 이탈을 했죠. 그래서 크게 급락을 해서 손절 물량이 나갔고 바로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을요, 좀 추가적인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보자는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1월 8월이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일이었거든요. 이 날이 대선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 나왔습니다. 계속 이래 왔거든요. 이 대선일 이틀 전까지 크게 빠지는 모습이 지난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대로 이제 가는 거고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지 않으면 대선 불복이라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코스닥 낙폭과대 쪽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